그런데 고등학교에 이 정말 너무 가혹한 현실을 잘 몰랐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 가보니 자기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끝내고 오는 수준으로 오는 친구들이 과반을 넘는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었다. 자, 이거는 교육 현실에 대한 무지이고, 또 나아가 이게 대입 문제까지 연결된다면 입시에 대한 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주제인 듯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바로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행과 관련해서 뭐 영상들도 너무 많죠. 선행 언제부터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오늘은 조금 각도를 바꿔봤어요. 선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들은 선행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선행을 반대하는 아빠, 어떻게 설득할까? 입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선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또 아빠기도 하고, 선행에 대한 아빠들의 생각, 이걸 거꾸로 들여다보면서 그 아빠들의 생각을 어떻게 선행으로 끌고 올 거냐, 이 설득의 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선행을 반대하는 아빠들의 생각의 근저가 뭐냐? 바로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경험입니다. 저는 이걸 선입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고등학교 시기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짜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기에 고등학교 수학을 배워도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경험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이 아니 초등학생이 왜 고등학교 수학을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납득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선행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 요인은 본인의 경험, 아빠 자신의 교육 경험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설득하려면 결국 그 교육 경험, 즉 그들이 경험했던, 아빠가 경험했던 학교 생활이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할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건 뭐 제가 책도 썼으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텐데, 우선 단적으로 한 가지, 지금의 아마 아버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세대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시험을 보는 걸로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과 같이 대입에 직접 반영되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즉 현재 고1은 과거의 고3과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시절도 고등학교 1, 2가 있고 그 다음에 고3이 있었던 것처럼 본격적인 게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쯤 미리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선행학습을 반대하는 아빠들의 논거, 두 번째는 바로 자녀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선행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선행을 시키기 시작하거나 강요하면 사실은 학습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려하는 아빠들의 시각은 뭐냐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운동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공부하고 있지 않냐. 아마 이 얘기 저도 너무 많이 공감하고, 왜냐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집에 가면 뭐예요? 숙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원 가서 아예 집에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간혹 아빠들 중에서는 토요일만큼은 양보 못해. 토요일 날은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야 돼. 요즘 그런 아빠들이 많으시죠. 그런 아빠들이 사실은 자녀 사랑, 아이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부에 찌드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선행을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역시 저도 심정적으로 매우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의 의미를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 행복이 지금 내가 힘든 학습을 하지 않는다, 학습량을 많이 늘리지 않는다 라는 관점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심지어는 5, 6학년 시기까지를 보내게 되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어떤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중학교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 중학교 공부에 대한 대비를 할 시간을 사실은 조금 놓치다 보니, 즉 초등학교 시기는 중학교에 대한 대비 시기로서 중학교 시기의 학습적 훈련을 좀 몸에 익혀야 돼요. 근데 심지어 초등학교는 시험이 아예 없고 중학교는 강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강간이 있는 시험은 절대평가인데 고등학교 가면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아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사실은 객관식 중심, 그리고 뭐 등수를 다 모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상대평가의 시험을 초등학교 때부터 치르셨어요. 그런 생활을 학교 생활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경험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한테 아무 대비 없이 초등학교를 행복하게 지내던 친구가 중학교 가서 행복할 거라고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지점에서 이 자녀 사랑이라는 주제가 길게 봤을 때는 당장 오늘 놀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 그리고 오늘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다음 시기에 대한 합리적 준비가 어느 만큼은 필요한 것 아닐까요? 라는 내용으로 질문이 좀 바뀌어지면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선행을 가로막는 이 아빠들의 이 문제점, 이게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입시나 교육의 현실을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대치동 학군지로 이사를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아이도 똑똑하고 부모님도 그에 대해서 좀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뭔가 선행학습하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좋은 성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의뢰 잘했던 친구이니 가서도 잘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착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고등학교 시험이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어렵게 나오는지, 또 학생들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직 그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중학교 시험은 절대평가의 난이도도 쉬워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합니다. 우리 집 애도 다 잘하고 저 집 애도 잘하고, 한 반에 90점 이상 A를 맞는 친구가 대치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성취를 보이는데요. 우리 아이가 A를 맞고 있다는 점에 다소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이 정말 너무 가혹한 현실을 잘 몰랐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 가보니 자기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까지 끝내고 오는 수준으로 오는 친구들이 과반을 넘는다는 걸 그때 가서 알게 되었다. 자, 이거는 교육 현실에 대한 무지이고, 또 나아가 이게 대인 문제까지 연결된다면 입시에 대한 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선행을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행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히 정보로서, 사실로서 확인해 보시는 건 꼭 필요하다.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건 어렵다. 자, 저도 대한민국의 한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그런 좋은 교육 받기를 당연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선악의 이분법 같이 선행? 이거 나쁜 거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특히 엄마들보다는 아빠들이 많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아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악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교육을 생각해 봐도요, 사교육이 모두 나쁜가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교육 자체가 나쁘기보다도 잘못된 사교육이 있는 거겠죠. 따라서 선행학습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이 클수록 실제로 올바른 학습적 결정, 좋은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 자, 이 부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아빠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행에 대한 그림을 조금 그려가야 될지. 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